마리사, 너 요새 한국 비하 게시물 계속 공유하던데 한국 학과 관둘 거니?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지 않아.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대학교 한국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마리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13살 때 방탄소년단의 DNA를 보고 K-팝에 빠져들었고, 고등학교 때는 도깨비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죠. 독학으로 TOPIK 4급도 취득했고, 학교 한국문화동아리 회장도 했어요. 3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와 함께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저희 일상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태국인 차별 문제를 접하면서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한국 문화와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SNS에서 한두 건의 이야기가 올라왔을 뿐이었어요. 제 친구 핌이 한국 여행 중에 특별한 날이라 강남의 유명한 미쉐린 레스토랑을 예약하려고 했어요. 한 달 전부터 이메일로 예약 문의를 했는데 처음엔 자리가 있다고 했다가 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자 갑자기 예약이 다 찼다며 거절했대요. 핌이 다른 외국인 친구의 이름으로 같은 날짜를 문의했더니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로 비슷한 일들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명동의 화장품 가게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은 환대하면서 태국인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에게 물었죠. 제 친구 나타린이 직접 겪은 일인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자 직원들이 중국어로 인사하고 샘플도 듬뿍 나눠주면서 태국인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대요. 나타린이 태국어로 친구와 대화하다가 한 제품에 대해 문의했는데 직원이 재고 없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대요. 그런데 바로 뒤에 중국인 손님이 같은 제품을 달라고 하자 창고에서 재고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계산할 때였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은품을 챙겨주면서 태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기본 증정품조차 주지 않았대요. 나타린이 이에 대해 문의했더니 직원이 중국인 전용 프로모션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같은 금액을 쓰고도 이런 차별을 받는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게시물 아래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수많은 태국인들의 댓글이 달렸어요. 쇼핑몰에서 태국인에게만 가방 검사를 요구했다는 이야기, 식당에서 태국어로 대화한다고 주문을 무시당했다는 이야기. 그때부터 저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이 실제 한국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동경했던 그 나라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는 걸까?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꿈꿨어요. 도깨비를 보면서는 서울의 예쁜 카페에서 찍은 인생샷을 상상했고,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서는 저도 꼭 한국에서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한국 드라마 속 세상은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깔끔한 거리, 세련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우리나라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한국을 롤모델로 삼았어요. 제 핸드폰에는 한국 드라마 OST가 가득했고 매일 밤 잠들기 전 한국 브이로그를 보는 게 일과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드라마들이 전부 가짜처럼 느껴져요.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 사람도 따뜻하게 대해주던 한국인들이 왜 태국인은 이렇게 차별하는 걸까요? 이태원 클라스에서 각국의 문화를 존중한다던 그 포용력은 어디로 간 걸까요? 드라마 속 예쁜 카페에서도 태국인이라고 하면 자리가 없다고 할까봐 두려워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틀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화면 속 완벽한 서울의 모습 뒤에 숨어있는 차별의 현실이 자꾸 떠오르니까요. 예전에는 흔히 보이던 따뜻한 미소가 이제는 위선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보여주는 세상이 과연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를 들으며 자존감을 배웠는데 정작 한국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특히 지난주 태국 채널 3에서 방영된 한국의 이면 태국인 차별의 실태 특집 방송은 충격적이었어요. 1시간 동안 방송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서울에서 직접 취재한 생생한 영상들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기자가 태국인과 일본인으로 각각 변장하고 같은 상황을 비교 체험한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명품 매장에서 일본인일 때는 VIP룸으로 안내하고 차까지 대접했는데 태국인일 때는 입구에서부터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대했대요. 방송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도 다뤘어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태국인이라고 하자 수술 비용을 2배로 부르거나 호텔에서 태국 여행사를 통한 예약은 받지 않는다고 한 사례들이요. 심지어 한 태국 유학생은 자취방을 구하다가 태국인 거절이라고 적힌 부동산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한 태국 관광객이 길거리에서 길을 물었다가 무시당하는 장면이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일본인이 길을 물었을 땐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이런 차별이 SNS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방송은 마지막으로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를 보여줬어요. 태국은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많은 나라 중 하나고 한류 콘텐츠 소비도 상위권인데 이런 우리를 차별한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됐어요. 방송을 본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언어를 배워서 뭘 하지? 우리를 무시하는 나라의 문화를 왜 배우고 있지? 예전에는 한국어 단어 하나하나가 설렘이었는데 이제는 그 단어들이 마음에 가시처럼 느껴져요. 엊그제는 제 인스타그램에 한국의 태국인 차별 문제에 대한 장문의 게시물을 제 마음을 담아 올렸어요. 나의 첫사랑, 한국에게 보내는 이별 편지라는 제목으로요. 13살 방탄소년단의 DNA를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나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설레었고 그때부터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고등학교 때는 도깨비 드라마를 보며 공부하는 것이 낙이었고 TOPIK 4급을 땄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학과에 진학했을 만큼 한국은 제게 특별했어요. 그리고 최근 제가 목격하고 경험한 차별 사례들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친구 피미 레스토랑에서 겪은 일, 나타린이 화장품 가게에서 당한 차별, 태국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들도 상세히 공유했죠. 특히 태국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받으면서 우리를 2등급 취급하는 현실이 너무 서럽다고 썼어요. 예전에는 한국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K-pop 아이돌의 무대를 보며 감동했고 한국 드라마 속 세련된 생활 방식을 동경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식처럼 느껴져요. BTS가 부르는 Love Yourself는 태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한국이 저희를 이렇게 차별한다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요. 저와 같은 꿈을 꾸는 태국 친구들,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해요.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수많은 태국 친구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했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다른 동남아 팬들도 공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스문의 시간 만에 10만 회 이상 공유되고 태국의 주요 연예 매체에서도 제 글을 인용했죠. 그만큼 이 문제가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밤 고민해요. 한국 학과를 계속 다녀야 할지, 전과를 해야 할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한국 유학의 꿈도 이제는 흐릿해졌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한국 드라마를 설레는 마음으로 볼 수 없고 좋아하던 K-pop도 마음 편히 들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SNS에서 보이는 모습이 한국의 전부일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한국 유학 중인 태국 선배를 만났거든요. 선배는 제게 의외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마리사, 넌 지금 SNS에서 보이는 일부 사례만 보고 있어. 나는 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차별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어. 오히려 한국인 친구들이 태국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걸 많이 봤어. 선배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SNS에서는 부정적인 경험만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본 것이 정말 한국의 전부일까? 한국에서 공부하는 다른 태국 친구들의 이야기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차별 경험도 있었지만 따뜻한 경험도 많더라고요. 한국인 룸메이트와 친하게 지내는 이야기, 한국 교수님들이 태국 학생들을 배려하는 모습, 태국 음식점을 즐겨 찾는 한국 손님들. 그러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니 일부 태국 여행사들이 한국 여행 상품을 터무니없이 싸게 팔면서 문제가 생긴 거더라고요. 관광객들을 쇼핑센터에 몰아넣고 강매하거나 호텔과 식당에 과도한 할인을 요구하면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 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쪽 면만 보고 판단했는지 부끄러워졌어요. 차별은 분명 없어져야 하지만 그건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해결해야 할 차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 전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국학과 2학기가 시작되고 한때 관계사 수업을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수업도 그냥 학점을 위해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첫 수업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태국이 참전국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한국의 자유를 위해 병력을 파견했고 136명의 태국군이 목숨을 잃었대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흑백 영상 속에는 한국군과 태국군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싸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현충원에는 태국군을 위한 추모비가 있다고 해요. 더 놀라웠던 건 현재 한태 관계예요. 태국은 한국의 동남아시아 주요 교역국이고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가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해요. 삼성,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한류 덕분에 태국의 관광산업도 크게 성장했대요.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SNS에서 본 몇몇 부정적인 사례들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물론 일부 차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한태 관계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최근 방콕에서 열린 K컬처 페스티벌에서 한국 청년들이 태국어로 세사냐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었어요. 관객들과 하나 되어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의 교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꼈죠. 나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SNS에서 보고 분노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블랙핑크 리사의 일부 과격 팬들이 왜곡해서 퍼뜨린 거였다는 거려. 리사가 한국에서 차별받는다며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들이 태국 전체로 퍼져나간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리사 팬들의 행동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니가 리사의 태국어 발음을 교정해준 걸 가지고 제니가 리사를 무시한다, 태국 문화를 비하한다며 제니의 SNS에 태국어로 악성 댓글을 달았죠. 심지어 지수가 리사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태국 공주를 함부로 만진다며 비난했어요. 블랙핑크 콘서트에서는 리사 파트에서만 응원하고 다른 멤버 파트에서는 일부러 조용히 하거나 리사만 외치는 일도 있었죠. 태국 팬들이 만든 서포트 현수막에는 리사 얼굴만 크게 넣고 다른 멤버들은 작게 넣거나 아예 뺀 적도 있었고요. 특히 문제가 된 건 리사의 개인 활동 시기였어요. 리사 솔로 활동을 방해한다며 다른 멤버들의 개인 활동을 비난하고 YG에 항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어요. 심지어 리사는 블랙핑크가 아니어도 된다, 리사는 태국의 자존심이니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죠. 이런 일방적인 팬덤 문화가 결국 양국 관계까지 안 좋게 만든 거였어요. 블랙핑크는 하나의 그룹인데 리사만 특별 취급하면서 오히려 리사를 더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은 거죠. 이런 태도가 한국인들의 반감을 샀고 그게 또 다시 태국인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 거예요. 태국 장관들의 발언은 정말 황당했어요. 특히 문화부 차관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큰 문제가 됐죠. 한국의 K-팝 안무는 태국 전통춤 람타이를 표절한 것이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춤 동작 대부분이 람타이에서 가져왔다. 우리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발언은 순식간에 국제 뉴스가 됐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람타이는 손동작 중심의 우아한 전통춤인데 K-팝 안무와는 전혀 다른 장르였거든요. 교육부 장관도 가세했어요. 한국 드라마의 학교 장면들은 태국 드라마 호르몬스를 베낀 것이다. 심지어 한국의 교복 문화도 태국 것을 모방했다라고 했죠.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한국의 교복 문화는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데 말이에요. 관광부 장관은 더 나아가서 한국은 태국의 관광산업 모델을 훔쳐갔다, 방콕의 밤문화를 강남이 베꼈다는 발언까지 했어요. 이런 발언들이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켰고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발언들은 당시 태국 정부가 국내 문제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거짓 주장들이 태국 내 젊은이들의 인식을 왜곡시켰고 저 같은 사람들이 한국을 오해하게 된 원인이 된 거죠. 결국 태국 학계와 문화계에서 이런 발언들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장관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발언을 철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퍼진 오해와 반감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죠. 그 후로 한국 정부와 기획사들의 대응도 달라졌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먼저 내린 조치는 동남아시아 K컬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중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500명의 동남아 연수생을 선발해 K-팝, K-드라마 제작 등을 교육하는 건데 태국 장관들의 발언 이후 전면 중단됐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예산 삭감의 규모였어요. 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3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방콕의 한류문화원 운영 예산도 70% 삭감됐죠. 매년 방콕에서 열리던 K-컬처 페스티벌도 무기한 연기됐고 한국관광공사의 방콕 지사는 최소 인원만 남기고 축소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한류 콘텐츠 지원도 대폭 줄었어요.
태국에서 촬영하려던 한국 드라마 3편의 로케이션이 베트남으로 변경됐고 태국 배우들과의 공동 제작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됐죠. 심지어 태국 현지 방송국과 맺은 한류 콘텐츠 수출 계약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관광 분야의 변화도 컸어요. 한국관광공사는 태국 여행사들과 맺은 우대 계약을 전면 재검토했고 저가 패키지 상품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인천공항 수완나품공항 간직항 노선도 주 35편에서 21편으로 감축됐어요. 가장 큰 타격은 문화교류 인프라의 축소였어요. 방콕의 세종학당 2곳이 폐쇄됐고 태국 현지 대학과의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도 중단됐죠. 매년 1000명 규모로 진행되던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지원도 300명으로 축소됐고요. 기획사들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SM, JYP, HYB 등 주요 기획사들은 태국 출신 연습생 선발을 전면 중단했어요. 한 기획사 관계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태국 연습생들이 데뷔하면 자국 팬들의 과도한 응원으로 팀 전체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리사의 경우처럼 멤버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한국을 비하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당분간 태국 연습생 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미 계약한 태국 연습생들의 계약을 해지하는 기획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도 2년간 연습생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계약이 취소됐죠. 꿈을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실력을 쌓았는데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무고한 친구들이 피해를 보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몇몇 태국 연습생들은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죠. 결국 양국의 문화 교류가 이렇게 후퇴하게 된 원인이 우리의 잘못된 태도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어요. 2010년 제가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한류는 저희에게 동경 그 자체였거든요. 궁, 대장금 같은 드라마들이 태국에서 8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 길거리 어딜 가나 한국 드라마 OST가 들렸죠. 특히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히트했을 때는 방콕 시내 전체가 말춤 열풍이었어요. 학교 운동회에서도 강남스타일 단체 안무를 했고 백화점, 거리 공연, 심지어 정부 행사에서도 이 노래가 울려 퍼졌죠. 태국 사람들은 한국을 쿨하고 세련된 문화 강국으로 여겼어요. 그때는 한국 음식점도 고급 문화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근처의 한국 김밥집은 늘 인기 있는 데이트 장소였고 삼겹살집은 특별한 날에만 가는 프리미엄 레스토랑으로 여겨졌죠.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일종의 특권이었어요. 한국어 학원비가 영어 학원보다 2배는 비쌌는데도 수강생이 넘쳐났으니까요. 제 방은 소녀시대, 동방신기 포스터로 가득했고 태국 친구들과 K-POP 커버 댄스 팀을 만들어서 학교 축제에서 공연도 했어요. 한국 아이돌들의 패션을 따라하는 게 최신 유행이었고 한국 화장품은 가장 믿을 만한 뷰티 아이템으로 인정받았죠. 무엇보다 한류는 저희에게 꿈이었어요. 한국처럼 선진국이 되고 싶다. 한국처럼 세련된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요. 그래서 많은 태국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유학을 꿈꿨던 거예요. 한류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달 전에 올렸던 나의 첫사랑 한국에게 보내는 이별 편지 게시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글을 올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제가 한 달 전 올린 글은 너무 감정적이었고 일방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이 태국 연습생 선발을 중단하고 문화교류를 축소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블랙핑크 리사를 너무 이기적으로 사랑했고 다른 멤버들을 비난했으며 심지어 정부 관료들까지 나서서 근거 없는 비난을 했으니까요. 한 달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 태국군이 한국을 위해 싸웠던 역사도 알게 됐고 양국이 얼마나 깊은 우정을 쌓아왔는지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 소중한 관계가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훼손되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획사들이 태국 연습생 선발을 중단한 건 우리의 과도한 팬덤 문화와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만든 결과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리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가 속한 팀을 존중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걸었죠.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한국학과 학생으로서 그리고 K-POP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팬으로서 저는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더 이상의 왜곡된 정보와 일방적인 비난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이제 저는 한국학과 학생으로서
그리고 한류를 사랑하는 태국인으로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더 이상 SNS의 자극적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찾아 알리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양국의 진정한 우정과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이 게시물은 전과는 다른 반응을 얻었어요. 많은 태국 친구들이 공감하고 지지해줬고 한국 팬들도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었죠. 이제는 제가 한마이너스테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실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중단되고 취소됐지만 이게 끝은 아니라고 믿어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한 한마이너스테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70년 넘게 이어온 우정이니까요.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꼭 한국에 가보려고요. 이번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서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더 키우고 현지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진짜 한국을 알고 싶거든요. 명동의 길거리에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강공원에서 제가 드라마로만 보았던 그곳에서 직접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특히 가고 싶은 곳은 국립현충원이에요.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태국군 용사들의 추모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분들께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양국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 친구들에게 태국의 진짜 모습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일부 팬들의 행동이 태국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제가 작은 가교가 되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요.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한국의 좋은 점도 부족한 점도 모두 포용하면서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오늘은 태국 여대생 마리사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과 태국과의 갈등이 해결되어 예전처럼 우호적인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